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고2 학생들의 교육청 모의고사 국어 중에서 고전문학 갈래복합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38번부터 41번까지의 문제는요, 먼저 가작품으로 가사작품이 나왔는데요. 가사작품이 백광홍이라는 사람이 쓴 관서별곡입니다. 아니, 정철의 관통별곡은 많이 들어봤어도 관서별곡이라는 이런 작품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찾아봤더니 뭐 여러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그런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서별곡이라고 하는 게요, 1555년 그 명종 때, 조선 명종 때 지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정철의 관동별곡이 이 관서별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기행가사의 뭐랄까 시초 같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관서별곡입니다. 그 정철의 관동별곡이 강원도 동쪽 그 영동지방, 관동지방, 금강산 그쪽을 또 중심으로 한 작품이라면, 여기서 관서지역은 또 평안도 이쪽이죠. 네, 이 가사 작품이 가고요. 그다음에 나 작품은 그 고전 산문입니다. 근데 나 작품을 쓰신 분은 임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자, 동행기라고 하는 고전 산문인데요. 이 임춘은 또 우리가 수능 연기고지에서도 그렇고 문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국순전, 공방전이라고 고려시대 때 가전체 소설을 쓰신 아주 천재적인 작가로 보이는 분, 바로 그런 분이죠. 바로 국순전, 공방전이라고 하는 거, 그 국순전은 술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사람의 일대기처럼 쓴 것이 국순전이고요. 공방전은 또 엽전, 동전을 또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일대기를 또 쓴 것이 공방전이죠. 다 가짜 전기체 같은 거라고 해서 가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고려 때 쓰여진 거니까 한문으로 쓰여진 걸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임춘의 동행기인데요. 여기서 동행기 동자가 함께 간다, 함께 간다고 할 때 동자가 아니고 동쪽으로 간다고 동자입니다. 네, 물론 뭐 처음에 이 시험 문제에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은 제목만 보고서는 뭐 그걸 알 수 없겠지만 쭉 읽다 보면 이 동행기의 동자가 동쪽으로 가는 그 동자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작품에 대해서 공통적인 보기가 41번의 보기가 있으니까 먼저 같이 길잡이 형식으로 한번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네, 41번에요. 가나 공통적인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3점짜리 문항인데요. 자, 뭐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기행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부들의 기행 문학에서 각각의 장면은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하는 경, 이제 그 다음에 경치에서 촉발된 흥추나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인 정, 그리고 경치에 대한 품평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작가가 펼치는 평가나 평가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의. 그러니까 정은 주관적 정서고요. 의는 좀 논리적인 평가나 주장입니다. 이런 경정의 세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정의의 반복을 통해서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때 작가의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정입니다. 정을 상세히 제시하거나, 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흠취, 안타까움 같은 주관적 정서죠. 또는 정과 의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런 보기를 준 이유는 이 가작품이나 나작품을 통해서 뭐 어느 것이 경에 해당하고 정에 해당하고 또 의에 해당하는지 이걸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것이 뭐 정을 상세히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정과 의를 생략하고 경만 나타낸 부분인지, 또 아니면 또 마치 그럴듯하게 이 보기의 내용을 적절히 엮어가지고 또 그럴싸한 선지를 또 잘못된 선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보기를 주어졌다고 보시면서 이런 개념에 유의해서 가작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작품 첫 행부터요. 기억으로 묶여가지고 이게 보니까 기억, 니은, 리을, 미음부터 해가지고 기억, 니은, 리을, 미음 같이 해서 이렇게 딱 묶어서 각각 38번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가면서 또 이 작품 해석도 도움이 될 겸 같이 문제와 같이 연결돼서 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관서 명승지, 즉 관서가 아까 평안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관서 명승지에 왕명으로 보내시며, 이 사람이 뭐 단순히 뭐 놀러 오려고 여행 온 것이 아니고 뭐 임금님이 명을 내려가지고 일종의 관직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가는 거군요.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짐이 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마 뭐 지방관 수령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마 무관으로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조문 나가서 모화국에 넘어드니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딱 보면 서리적인 표현이죠. 고향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벽제에 말가라. 바로 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서울에서 고향 쪽으로 나가는 쪽이죠. 여기서 이제 일종의 역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으로 멀리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갈아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임진, 바로 임진강 말하는 것이고, 임진의 배 건너 천수원 돌아더니, 계속 지금 여정이 지금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개성은 만국이라. 그렇죠. 개성은 고려가 망한 옛도 옵터고, 그다음에 만월 때도 보기 싫다. 그래서 별로 만월 때 보기 싫어하는 정서가 나타나 있고요. 황주는 전쟁터라 가시덤불 우겨졌도다.
다음 니은입니다. 석양이 직원을 채찍으로 재촉해 구현원을 넘어드니. 자,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고 니은 같이 보겠습니다. 38번이요. 38번입니다. 네, 1번 선지입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이 왕명에 의한 것임을 언급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연하죠. 왕명에 의한 것이니까 수행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상황 나타내고 있겠습니다. 맞겠습니다. 니은 선지,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행동을 제시했다. 자, 시간적 배경 뭐가 있었습니까? 석양이 진다고 했습니다. 네, 석양이 직원을, 그러면서 채찍으로 재촉해. 자, 채찍, 자, 화자 행동입니다. 채찍으로 재촉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여정을 서두르는 모습이죠. 이것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지문 보겠습니다. 네, 쌍양관 기슭에 버들까지 푸르다. 채송정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다. 벌써 평양까지 왔네요. 자, 심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까지는 위아래 엉켰다. 춘풍이 야단스러워 화선을 비껴보니. 자, 지금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화선이라고 하는 거, 자, 각주를 보면은 각주에 그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선자죠. 네, 주연, 즉 술자리 파티를 베풀 때 쓰는 배입니다. 주연을 베풀 때 쓰던 배. 지금 그러니까 놀고 있는 배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노는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기홍상 빗게 앉아. 바로 노기홍상은 바로 녹색 옷, 또 붉은 치마, 바로 기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기생이 앉아가지고 검은고를 짚고 있네요. 가냘픈 손으로 검은고 짚으며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채령곡을 부르니. 자, 바로 이런 이런 행들이 지금 딱 보면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딱 그렇게 해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기생이 배 위에서 지금 검은고 짚으면서 채령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기생을 신선에 비유를 했네요. 신선이 연잎 배 타고 옥빛강으로 내려오는 듯 하고서 디귿입니다. 슬프다. 나란 일 신경 쓰이지만 풍경이 어찌하리. 자, 자기는 지금 나란 일 때문에 부임하러 가는 건데 딱 이렇게 아주 자연에서 노는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지금 마음에 지금 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풍경이 어찌하리.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디귿이 바로 38번의 3번인데요. 38번 3번. 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바로 설의적 표현이죠. 설의적 표현. 그 풍경이 어찌하리 맞습니다. 물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설의적 표현입니다. 왕명을 따르는 것과 자기는 지금 왕명에 따라 부임하러 가야 되는데 자연을 즐기는 것. 지금 기생이 배 위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노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바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죠? 다시 지문 보겠습니다. 자, 연광정 나왔습니다. 연광정 돌아들어 부병로 올라가는. 부병로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지난번 6월달 고2 교육청 모의고사 바로 고전시가 이세계 부병로라는 작품이 나왔었죠. 네, 어디서 많이 낯익은 작품, 바로 그 장소가 나왔습니다. 부병로에 올라가니. 능라도,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평양의 명소죠. 능라도 꽃다운 풀과 금수산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그 다음 리을입니다. 리을. 천년 평양의 태평문물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그 다음에 풍월루에 꿈 깨어 칠성문 돌아드니 단출한 무관 차림에. 역시 아까 전에 칼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역시 문관이 아니고 무관이 맞군요. 단출한 무관 차림에 개흥 어떠하냐. 자, 개흥 어떠하냐. 여기서 개흥, 당연히 나그네 흥취라는 그런 뜻이고요. 개흥 어떠하냐. 마치 요새 인기 있는 야구 선수가 하는 유행어 중에 오빠 묻지나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묻지나, 마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정서가 딱 느껴집니다. 개흥 어떠하냐. 단출한 무관 차림에, 네, 묻지나, 그런 딱 정서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누대도 많고 강과 산도 많건만은 백상루에 올라앉아 청천강 바라보니. 벌써 청천강이 보이네요. 네,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하면서 하물며 결승정 내려와 철옹성 돌아드니 구름에 닿은 성곽은 백리에 벌려 있고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면에 뻗어 있네. 자, 지금 굉장히 성곽, 산등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방의 군사 진영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에 으뜸이로다. 역시 무가 들어왔으니까 군사 진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입니다. 미음. 아까 리을 안 봤군요. 천년 평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38번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네, 38번 4번 선지입니다. 이 리을이요, 천년 평양의 태평문물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풍월루에 꿈 깨어 칠성문 돌아더니 단출한 무관 차림했습니다. 그럼 이게 풍경을 과장되게 묘사했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확실히 아닌 게, 이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냅니까? 아니죠. 자기가 그 칼 하나 차고 있는 그런 단출한 무관 차림에 대해서 막 늦지나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개흥 어떠하냐. 바로 이 뒷부분에서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네, 과장되게 풍경을 묘사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음은입니다. 미음.
동산에 꽃, 백꽃 피고 진달래꽃 못 따진 지 아직도 봄이네요. 역시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시어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진영에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약산 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제가 여기 화살표를 왜 했냐면요. 그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의 그 공간적 배경이 영변의 약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약산 나왔네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영변의 약산이 굉장히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딱 김소월 시하고 이렇게 연상이 드는 그 지명이 나왔네요. 하여튼 계속 계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눈 아래 하여튼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또 큰 A라고 해서 나중에 40번 문제로 또 나가겠습니다. 네, 약산 통대에 술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었구나. 지금 산에 이제 약산 동대에 올라가서 지금 아래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내린물이 향로본 감돌아 천리를 비켜 흘러 대 앞으로 지나가니, 지금 물 흘러서 지나가는 모습 묘사하고 있죠. 여길 지금 뭐에 비유합니까?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이 내려오는 물을 지금 늙은 용에 비유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형성도 끝이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라 하면서 지금 경치를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A로 묶여 있는데, 이 40번 문제가 또 A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40번 같이 보겠습니다. 40번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A는요,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자연의 광활함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이거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일단 틀렸습니다. A는 이 부분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 A는 모두 자연물의 감정이입, 우리 감정이입 좀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틀렸네요. 자, 3번 선지 A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 자, 원래 관조라고 하는 것 뜻은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뭐 그런 게 관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형성도 끝이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려 하면서 계속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탄, 예찬 그런 건데, 혹시 이게 감탄, 예찬 그런 거하고 관조하고 그 의미를 만약에 헷갈릴 경우에 대비했을 때 관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B에서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일단 B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A는 일단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관조 아닙니다. 예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A는 동적인 자연물보다, 흔히 보통 자연물 하면은 뭐 정적인 걸로 알기 쉬운데 여기 동적인 거 나와 있습니다. 백두산 내린물 있지 않습니까? 네, 동적인 자연물, 백두산 내린 물이 지금 향로본 감돌아 가지고 천리를 비켜 흘러서 지금 대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물이 좀 특이하게 동적인 모습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인 모습을 다른 대상에 빗대고 있죠. 네, 내린 물을 늙은 용에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일단 A는 맞겠습니다. 네, 유력한 정답 후보입니다. 5번 선지 A는 지상에서 하늘로. 자,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A를 보면요. 자, 지금 약산 동대에 올라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눈 아래.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먼저 위로 올라가서 지상 쪽을 내려보는 것이니까, 지상에서 하늘, 마치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시선을 이동했다고 보는 건 거꾸로죠.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시선을 이동했다기보다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는 그런 거니까 일단 A도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일단 혹시 아까 우리가 잠재적인 정답 후보로 꼽아놓았던 4번 선지가 확실한지 뭐 B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작품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보기가 나와 있는 41번, 1번, 2번 선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가에서 벽제, 임진, 지금 서울 쪽을 빠져나가는 이런 장소들이죠. 벽제, 임진, 천수원을 언급할 때 정과 의를 생각하고, 즉 주관적 정서, 뭐 그다음에 평가 다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바로 장소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경만 제시한 것은 화자의 여행 경험을 속도감 있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고,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빨리 평안도 쪽으로 부임하러 가는 거니까 서울 빠져나간 요 굳이 뭐 자세하게 묘사하고 뭐 주관적인 정서 그런 느끼는 거 적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1번 맞겠습니다. 2번 가의 청천강을 바라보며 장하기도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하기도 끝이 없다. 여행 과정에서 화자가 마주한 경이죠. 경은 청천강이고, 이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입니다. 흥취 같은 거, 정이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뭐 당연히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작품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다 봤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뭐 하나 빼먹었는데요. 아까 미음 빼먹었네, 미음. 그 진달래꽃 나올 때 바로 계절적 배경 있죠.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자연물 진달래꽃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유. 자, 자기는 지금 무관으로 왕명으로 부임해 왔는데, 자, 뭐 일 안 해도 잠깐 이렇게 경치 즐길 수 있는 이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진영에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영에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이렇게 산수를 보려고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5번도 미음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 이야기를 좀 보충하자면은요, 이 관서별곡을 지은 1555년 이 명종 때가 이게 을묘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얘기를 하자면은 을묘년 때 이 물론 평안도 지역에서는 뭐 평온했겠지만 이 남쪽에서는 왜구들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바로 을묘외변이 있었죠. 네, 바로 전라남도 쪽에 그쪽 남쪽에는 왜구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을묘해변.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평안도 쪽은 좀 아무래도 한가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에 일이 없어 그런 표현을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작품, 지문 읽기와 또 문제풀이 같이 했고 이제 나작품을 보겠습니다. 나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하늘이 물을 창조할 때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을 것이니. 그렇죠. 다 하느님은 다 세상을 다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겠지. 그런 마인드죠. 어찌어야 한쪽 지역에만 후하게 했겠는가 하였었다. 그러다가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일단 강동 지방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은 남쪽 지방을 먼저 봤습니다. 역시 나중에 이 순서는 문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진짜 강동지방을 남쪽지방보다 먼저 봤다. 적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작가는 강동지방보다 남쪽지방을 먼저 봤고 그곳이 최고의 경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하고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동쪽을 진짜 가봤더니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여기 표시했듯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은 인식의 변화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런데 하고서 실제로 동쪽으로 가봤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는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명주는요, 지금의 강릉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로부터 원주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 일천봉우리와 일만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 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니 완연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 어디 있습니까? 주로 아까 남쪽을 제일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 그럼 동쪽이 최고란 얘기네요. 그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 아까 전에 강동이 좋다는 말 들었더니 아니 다 하느님이 세상 만들 때는 다 평등하게 하지 특별하게 좋은 데 있겠는가 생각했다가 실제로 동쪽을 보니까 이미 태초에 이런 데를 딱 준비해둬서 만들어 두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쭉 써져 있겠습니다. 그 다음 B로 묶여진 부분 요것도 아까 A랑 마찬가지로 40번으로 같이 문제로 약간 나오겠습니다. 문제로 나온 걸 또 이따 보겠습니다. 자, 중령에서 20여리를 가면 당진이라는 물이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같은 게 당진하면은 충청남도 당진이니까 서해바다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동쪽을 가고 있습니다. 서해 쪽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당진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아마 그 고려시대 때 강원도 쪽에 어디 당진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 푸른빛 나고요. 그 다음에 빛이 투명하며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좌우편 봅니다. 이제 아래가 아니고 좌우편입니다.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세운 듯 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길이나 돌 듯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 같아서 역시 계속 비유적인 표현 나오네요. 움북하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여 바로 이게 요철이죠.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다. 계속 비유적 표현 나오고요. 기이한 하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 밑에 거꾸로 비친다. 딱 시각적 이미지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B를 가지고 풀 수 있는 40번 문제 아까 아직 적절성 확인하지 않은 부분 계속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번 선지 역시 A와 마찬가지로 B도요. 자연의 광활함, 광활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유연성 역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선지 자연물의 감정이 역시 A랑 마찬가지로 B도 없습니다. 3번 선지 자연의 모습을 관조 이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요. B에서 자연을 통해 자신의 모습 반성하는 거 전혀 지금 느낄 수가 없죠. 땡입니다. 4번 선지 아까 A는 일단 맞다고 했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 즉 이건 동적인 자연물인데 B는요 정적인 자연물을 모습. 자, B는요 좀 동적인 느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갈들 지금 자갈들 가만히 있죠. 아주 잔잔해서 소리도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산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벼랑 골짜기 다 이런 것들 뭐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B는 A와 달리 정적인 자연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또 정적인 자연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고 있죠.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고 뭐 요철 같다. 그럼 역시 A도 맞고 B도 맞고 4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아까 5번 선지 이때 B를 보겠습니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냐. 자, 이거 잘 찾으려면 어려운데요. 자, 이거 보시면 아까 다시 B를 보시면 이 아래에서부터 아래에 자갈이 있고요. 아래에 자갈이 있고 쭉 가다가 또 좌우편이 있고요. 또 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벼랑과 골짜기니까 오히려 아래 가까운 데가 아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경에서 가까운 데에서 원경으로 이렇게 시선을 옮긴다고 볼 수 있어도 먼저 보고 가까운 데를 나중에 보고 그게 원경에서 근경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5번 선지 B 역시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 면에서 답 확실하게 4번으로 고르겠습니다. 계속 나머지 질문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청 이 강동 쪽의 경치를 예찬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랍니다.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다.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자, 이제 배 타고 가네요.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놀면서 역시 딱 흥취가 느껴지죠. 하루 종일 돌아설 줄 모르고 있었다. 어두운 저녁빛, 역시 시간적 배 영딱 나타났습니다.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그곳이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 써놓고 그곳을 떠났다. 즉 배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인데, 자, 배에서 떠나기 전에 시 한 편 지은 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계속 시각적인 표현이 있고 색채도 있네요. 자,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 비유적 표현이 있고요. 말리길 정처 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 자, 여기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나그네가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건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화자 자신이라면은 나라고 안 하고 나그네처럼 마치 남 일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뭐 화자를 객관화한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여기 나그네. 네. 나그네가 화자라면 바로 화자를 객관화한 표현입니다.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바람에 뭐 달고 가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만일 서울 부근, 근데 이때가 고려시대니까 여기서 서울은 개경을 말하겠죠.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1000냥씩이라도 값을 올려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두었다가 우리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자, 명주의 남쪽 제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니 조그만 성이 있는데 동산이라 한다.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그 성에 올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빛이 역시 시간적 배경입니다. 어둑어둑하여지는데 길 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한 역시 향수가 느껴지네요.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했다. 여기서 쓸쓸한 감상하면 아까 딱 그 의 중에서 딱 그렇게 딱 느껴지죠.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나지문 다 동행기 같이 봤습니다. 역시 글을 쭉 읽어봐도 여기 동행기의 동자는 동작동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네, 자, 시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지방을 여행하거든요. 자, 일단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강동지방 여행하면서 인식은 바꾸죠. 근데 강동지방 여행을 왜 했는지 이유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갔더니 그것만 나와있지 왜 갔는지 이유 없습니다. 2번 선지 남쪽 지방의 경치를 강동 지방에 비해 구체적으로 소개해요. 자, 그 남쪽 지방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고 했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딘지 뭐 한려수든지 뭐 어딘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소개한 거 없습니다. 네, 물론 이 남쪽 지방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 이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경상도 쪽인지 전라도 쪽인지. 그다음에 3번 선지 과거에 자신이 다니던 곳 바로 남쪽이죠. 다니던 곳과 비교하면 이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방 다니던 곳과 비교하며 일천봉우리와 일만 골짜기 풍경 바로 이건 동쪽이고요.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딱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 이게 교묘하게 적절하지 않은 거로 만들어 놨네요. 자, 배를 타고 떠나는 건 맞는데요. 자,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니까, 자, 투 석벽인가요? 그게 아니죠. 투 석벽이 아니고 뿌럼 석벽입니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타고 떠났죠. 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뿌럼 석벽이지 투 워드 석벽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부터 확실히 틀렸고요. 그리고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이유, 자, 글쎄요. 근데 배를 떠나기 전에 배를 떠나고 가는 게 이게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건가? 이것도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5번 선지입니다. 서울 부근의 경치를 언급하며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과의 갈등. 아니죠.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이렇게 만약에 서울 가까이 이런 경치 좋은 데 있었으면 돈 주고 살 것이다.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없어서 좋다. 그런 얘기만 있지. 뭐 그런 귀족들하고의 그런 갈등 전혀 알 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5번도 적절하지 않고 답은 확실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41번만 남았네요. 네, 일단 아까 보기, 자, 기행가서 일반적인 이론이 나왔고요. 일단 1번하고 2번 선지는 다 적절했습니다. 3, 4, 5번 중에 정답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3번 선지입니다. 나의 시 한 편에 담긴 정서. 자, 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배에서 내리면서 시를 지었죠. 시 한 편에 담긴 정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일단 안타까움이 정인 것은 맞는데 그 안타까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 뭐 그런 건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배에서 내리게 된 이유가 너무 싸늘해서 지금 저녁이 다가와서 날씨가 너무 싸늘해져서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시 한 편 읊어놓고 그거 떠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소개해줘야 되는데 소개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 정서 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3번이 유력한 후보 같고 일단 체크해놓고 4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글쓴이는 강동지방에 대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둔 곳이라 말하는 것은, 자, 바로 평판하는 거죠.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는 의에 해당된다. 자, 앞의 내용도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고 바로 이런 예찬하는 내용 의가 맞겠습니다. 5번 선지, 나의 조그만 성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쓴이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한 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 그대로 지문과 일치하고요. 바로 이런 건 정이죠. 네, 쓸쓸한 감상 정입니다. 정을 유발하는 경치죠. 경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그 성이 경에 해당하겠네요. 자, 5번도 적절하고 답은 3번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문학 간략복합 세트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